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등장하곤 한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만큼은 부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유언을 하셔서 그때 크게 각성할 수 있었어요. 아이 둘 낳았는데 분유 먹일 돈이 없고 회사에서 학대받으며 간신히 200만 원 받으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정말 한강까지 갔는데 거기서 저 스스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다짐했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를 고졸 양아치 취급하는 게 너무 화났고 결혼을 가로막는 것도 화가 치밀었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야 말리라 그때 다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변화의 계기를 만날 확률은 극히 낮다. 또한 운 좋게 이런 계기를 만난다고 해도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스스로를 불행한 인간이라고 자조하기에 딱 좋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수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듯이 이런 결정적인 사건들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곤 한다. 극한의 불행을 역전의 계기로 바꿔낸 역행자들은 그래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가 많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겪는 엄청난 사건,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0.1%만이 겪는 대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 정체성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정체성 만들기라고 말한다. 이 정체성 이론은 역행자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스킬이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체험이 없으면 여간에선 정체성의 변화가 힘들다.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나는 내일부터 부자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2019년 4월쯤 나는 인생이 시시하다고 느꼈다. 당시 하는 사업에선 라이벌도 없었고 더 잘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의 회사 이상한 마케팅에서 진행하던 변호사 마케팅이 크게 성공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다. 재회 상담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 다시 그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나는 뭔가 다른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더 큰 사업가가 될 것이다 라고 결심만 하고 사실상 변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데일리 플랜을 만들었다가 찢기를 반복하거나 맞지도 않는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늘 피곤에 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만 탓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정체성 이론을 적용했다. 나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나 노력 따위를 믿는 대신 나는 멋진 사업가다라는 정체성을 강제하는 환경을 갖추기로 결심했다. 그게 바로 유튜브였다. 그건 일종의 배수의 진이었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창업가, 연봉 10억 사업가, 자수성가 청년이라고 어그로를 끌면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내 정체성은 사업에 성공한 인플루언서로 변할 것이라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로 알게 되고 여기저기서 내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이었다.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방법론을 공부하고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책이다. 이렇게까지 판을 크게 깔고 나서도 내가 빈둥거리거나 구독자의 기대를 어긴다면 나는 사기꾼이 되고 세상 창피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창피당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을 거라 판단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열심히 성공 공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그걸 남한테 가르쳐보는 것만큼 실력이 빨리 느는 방법은 없다. 이런 선순환의 루프를 구성하면서 더 나은 공략집을 발견하고 지름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정체성을 갖기로 한 건 인기 유튜버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로지 성장을 위한 자기 강제였다. 이게 정체성 변화의 핵심 비결이다. 즉,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할 게 아니라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다.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 자유의지니 노력이니 진정성이니 따위에 듣기 좋고 허망한 것들을 믿는 대신 나를 훈련시킬 운동장을 만들어 스스로를 밀어넣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변화시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된 김승호 회장의 경우 항상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나는 뭐뭐가 된다라는 결심을 종이에 100번 쓰거나 이 결심을 모든 벽에 붙이는 것이다. 나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게 뭔 짓거리야 하며 불신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또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매우 손쉬운 전략 중 하나다. 말이 그렇지 100번씩 진심을 담아 소원을 써보는 행위는 무의식 깊이 각인될 것이다. 무의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항상 실패한다. 실패 후에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변명하기에 바쁘고 남 탓, 환경 탓을 하며 자위를 한다. 이 짓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그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내 마음의 상처를 핥기에 여념이 없다. 나는 애초에 잃을 것이 없었다. 그야말로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자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었다. 저는 그냥 게으른 동물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 목표를 잡을 때면 나 자신을 믿는 대신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한다. 2주일 안에 원고를 다 쓸게요. 못 쓰면 정말 1,000만 원을 드릴게요. 하고 배수진을 친다. 그 덕분에 원고를 썼다. 물론 유튜브와 웹툰을 보고 인스타에 영상 올리고 댓글 확인한 후에야 스스로에 대한 환멸을 다 느낀 후에야 쓰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결정론을 완전히 믿는 게 아니다.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런 아이디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종종 직원들은 자청님은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로 누군가가 질투에 눈이 멀어 나에게 해를 가해도 비교적 마음이 평온한 편이다.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뿐 그것 자체로 마음이 상하진 않는다. 저 사람은 낮은 지능과 열등감, 안 좋은 환경, 공격성 같은 게 합쳐져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자유의지 없이 열등한 유전자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는구나. 참 안타깝다. 결국 타고난 대로 순리자로 살다 말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자의식을 역행자의 중요 키워드로 삼은 것이 이 때문이다. 나나 상대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조건 지어진 유한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인간의 진짜 본성과 작동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되고 싶으면 나 스스로를 믿기보다 환경 설정을 더 중요시했다. 내 머리를 믿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본성을 이해하는 것에 투자했다. 인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한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안다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자청님은 역행자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책을 통한 간접 최면, 두 번째, 환경 설정, 세 번째, 집단 무의식. 저는 이 중에서 곧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선언하는 것인데요. 주변에 나 뭐뭐 할 거야, 나 뭐뭐 될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뒤늦게 책 읽기에 빠져있는 요즘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네. 앞으로 활동하는 것은 책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북튜버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 혼자 목표를 세우면 흐지부지 될 수 있어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난 북튜버로서 금은 버튼을 5년 이내에 받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1만 유튜버가 목표야. 2년 이내에는 10만 유튜버, 5년 이내는 50만 유튜버가 목표야. 그래서 6월달은 1일 1 영상 업로드를 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지금 실천 중이야. 이렇게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 걷기 운동의 경우 새벽 걷기 후 단톡방에 인증을 합니다. 벌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하기 싫어도 그 시간에 일어나 움직이게 하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룹에서 활동을 하면 그 그룹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신적 자유를 얻을 확률도 크다고 생각할 뿐이다 라고 말한 저자의 말처럼 똑같은 시간이지만 같은 시간에 누구는 회사에서, 누구는 공원에서, 누구는 타국에서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지요. 또 누구는 일을 하지만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운동을 하고 누구는 산책을 하지요. 내가 그중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우선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소님은 어떤 자질을 원하시나요? 저는 지금 글쓰기의 자질을 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책 읽고 글쓰기와 관련하여 자청님이 전하는 역행자 4단계 뇌의 최적화, 2E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